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용 머신을 활용한 집에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팅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머신 같은 경우에는 가찌아 클래식 프로라고 가정용 머신으로 아마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10만 원이나 20만 원대 가정용 머신보다는 가격대가 조금은 있는 편이긴 한데, 이제 지금은 제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구매할 당시에는 가찌아 클래식 프로랑 이 세트에 30 같이 해서 11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120만 원 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상업용 머신을 보통 사용해서 커피를 추출해서 제가 먹을 때도 마시는데, 이제 집에서 예전에 머신이 없을 때는 이 머신을 사용해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라떼아트 연습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라떼아트를 하는 방법은 가찌아 클래식 프로로 나중에 한번 컨텐츠로 찍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머신을 사용해서 날씨가 더운 이 여름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세팅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커피를 처음에 추출을 할 건데, 저희는 도징컵을 사용해서 추출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도징컵이 없는 분들은 그냥 포터필터에 바로 받아서 추출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세트 30 같은 경우에는 이 도징컵을 따로 줘요. 이제 이 플라스틱 통을 따로 주는데, 여기에 커피를 받으신 다음에 포터필터에 옮기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포터필터에 바로 이렇게 받으셔도 되는데, 손으로 이제 위에서 고정해주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손이 붕 뜨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받을 때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단점도 있어가지고 저는 도징컵에 받아가지고 이제 옮기는 식으로 진행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징컵이 없는 분들은 이제 필터를 사용하시거나 이제 그라인더를 구매하면 주는 통을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금액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네이버나 쿠팡에 검색하셔서 도징컵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찌아 클래식 프로 머신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그룹헤드 사이즈, 포터필터 사이즈가 58mm로 상업용 머신이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포터필터 날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상업용 머신이랑 조금 다른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바스켓은 58mm 바스켓 상업용 애들이랑 호환이 되다 보니까 VST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IMS 바스켓을 구매하셔가지고 장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호환성 부분에서 좋은 머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일반 그냥 18g 바스켓이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18g을 도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이제 필터는 잠시 여기 놔두고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이제 18g을 받아볼게요. 일단 시간 세팅은 지금 6초 정도로 돼 있는데, 세트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0.01초 단위로 시간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6.00초 6초로 지금 세팅이 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라인딩이 이루어지고, 다시 누르면은 일시정지가 돼요. 그리고 왼쪽에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초기화가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누르고 계시면은 계속해서 그라인딩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단점 중에 하나가 소리가 조금 시끄러운 편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밤에 집에서 사용을 하신다 하면은 좀 소음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받았을 때 18.1g이 나왔거든요. 뭐 집에서 편하게 커피를 즐기시는 경우에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집에서 하는 거니까 오히려 저는 뭐 급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맛있게 즐기면 좋으니까 저울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울은 웬만하면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측정되는 저울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g을 제가 지금 버려줬고, 도징컵을 사용하는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 포터필터를 뒤집어서 도징컵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방에 뒤집어 주시고 약간 흔들어서 도징컵에 있는 커피들을 털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커피가 담아지게 되거든요. 뭐 균등하게 받아질 때도 있는데 한쪽으로 쌓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손바닥으로 조금 쳐서 원두의 분포를 균일하게 해주시거나, 이제 손가락을 활용해서 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손바닥으로 쳐주신 다음에 이런 레벨링 툴이 있으면 사용을 해주시면 좋으세요. 레벨링 툴이 혹시 집에 있으신 경우에는 넣어주시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횟수만큼 돌려주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7바퀴에서 한 8바퀴 정도 조금 권장을 드리고, 없으신 경우에는 바로 템핑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있으신 경우에는 돌려주신 다음에 템퍼를 사용해서 수평을 잘 맞춰서 안 들어갈 때까지 꾹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템핑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 번만 누르고 빼는 거를 선호를 하거든요. 또는 좌우 확인하고 앞뒤 확인하는 정도만 추천을 드리고, 계속해서 템핑을 여러 번 하는 거는 굳이 권장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템핑을 한번 해주신 다음에, 이 필터 위에 커피 찌꺼기가 묻어있는 경우 장착했을 때 이제 그룹헤드 안쪽에 가스켓이라는 부분에 커피 찌꺼기가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장착하시기 전에는
물을 살짝 틀어서 너무 뜨거운 물들을 조금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살짝 빼주시고 물기는 한번 닦아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고, 이제 가지아 클래식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불이 들어왔을 때 추출을 하라고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불이 추출 도중에 가끔씩 꺼지기도 해요. 그래서 온도의 유지가 당연히 상업용 머신만큼 완전하게 유지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가정용 머신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 불이 켜졌으니까 장착을 해주시고, 저희는 추출도 그람수로 한번 추출을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엔 그래서 18g 담아서 약 34g 정도를 추출을 해볼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커피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왼쪽 스파웃에서만 나오고 오른쪽은 똑똑똑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누가 봐도 추출 속도가 매우 많이 느린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가 타이머를 깜빡해가지고 타이머를 사용하진 않았는데 추출이 조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가 있냐면, 그라인더의 입자 사이즈를 조절해서 추출 시간이 보다 조금 빨라지게, 추출의 흐름이 빨라지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쪽을 조금 봐보시면은 이 세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에 있는 돌림판을 돌려서 분쇄도를, 원두의 입자 크기를 조절하게 돼 있어요. 지금 11 정도 사이즈로 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숫자가 커질수록 입자가 굵어지는 거고 숫자가 작아질수록 입자가 고와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입자가 굵어질수록 추출 속도가 조금 빨라질 거고, 입자가 고와질수록 추출 속도가 느려지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해가 조금 어려우시면 자갈밭에 물을 붓는 거랑 진흙밭에 물을 붓는 거를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굵은 입자를 자갈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거기에 물을 흘렸을 때 사이사이 공간이 많다 보니까 물이 좀 더 빠르게 잘 흐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원리를 활용해서 입자를 13 정도 분쇄도로 풀어줄게요.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이 안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전에 분쇄한 원두가 잠깐 담겨 있거든요. 그거를 좀 빼주시면 되는데, 세테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이 엄청 크진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한 3초 정도 빼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만큼을 빼주시고 다시 한번 추출을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패킹 작업까지 완료했고 추출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타이머를 사용해서 시간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뜨거운 물 살짝만 빼주시고 부드럽게 장착하신 다음에 추출을 해주면 됩니다.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육안으로 봤을 때도 아까보다 훨씬 커피가 빠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34.7g 나왔는데 시간이 18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두 칸을 움직였는데 제 생각보다 조금 많이 빨라진 것 같아요. 일단 얘도 한번 마셔는 볼 건데, 너무 커피가 밍밍하다 싶은 경우에는 입자를 11과 13 사이인 12로 조정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얼음에다가 물 180ml 정도만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컵 용량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인 16온즈 컵, 그러니까 500ml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얼음 가득 넣으시고 물은 180에서 200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샷을 부어주고, 이제 뭐 빨대로 드셔도 되고, 뭐 집에서는 그냥 입으로 드시는 분들 많으니까 저도 그냥 입으로 마실게요. 지금 먹어봤을 때 나쁘진 않은데 신맛이 조금 느껴지고 다크 블렌딩이긴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이제 아예 밋밋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에서도 단맛이랑 잘 나오기 때문에 만족할 것 같긴 한데, 만약 이 커피가 내가 마시기에 조금 밋밋하다, 신맛이 조금 강하다, 나는 조금 더 약간의 쓴맛과 묵직한 느낌을 원한다 하시는 경우에는 다시 입자를 고온 쪽으로 바꿔줄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패킹을 마쳤고 추출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물을 살짝 빼주고 동일하게 34g 정도를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아까보다 흐름이 조금은 느려진 것 같긴 하거든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까랑 비슷하게 34.4g 정도 나왔고, 아까보다 0.3g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시간은 21초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은 한 3, 4초 정도 길어졌고 똑같이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다시 얼음에다가 물 180ml 정도를 따라왔고, 여기에 다시 커피를 부어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까랑 조금 어떤 맛이 다른지 조금 섞어주고,
먹었을 때 산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아까보다 확실하게 묵직한 느낌이 조금 더 잘 나오고, 가장 달라진 거는 저희가 이제 흔히 커피 쪽에서 어려운 말로 바디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무거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거운 느낌이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이제 혀에 닿았을 때 질감도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거든요. 애프터 자체도 아까는 좀 신 느낌들이 조금 지속된 게 있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이 세팅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난 조금 더 쓴맛이라던가 이런 걸 증가시키고 싶으시면은 처음 했던 10일로 그럼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추출을 해보고 10일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은 10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추출량을 조금 늘려가지고 세팅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4g이 아니라 36g, 38g, 40g 이런 식으로 세팅을 잡아보시면은 조금 더 커피의 쓴맛이 증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커피 입맛에 맞게끔 여러 가지 세팅들을 바꿔가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가짜 클래식 프로랑 세테 30을 활용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팅 잡는 방법을 소개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가짜를 활용한 라떼아트를 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